조금 쉬었어요.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 그러니까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리고 비품 등으로 구성된 설비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대가를 비용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자산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과정. 이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 요소가 나오죠. 감가상각 대상 요소는요, 지도원가이겠죠. 첫 번째, 지도원가. 두 번째, 잔존가액. 세 번째, 내용 연수. 이 세 가지가 감가상각 대상 요소가 되겠죠.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지도원가. 두 번째, 잔존가액. 세 번째, 내용 연수. 이런 것들이 있죠. 지도원가는 아까 공부했었죠. 어떤 자산을 사온 가격. 그 다음에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마지막에 그 자산을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죠. 남아있는 금액. 이것을 잔존가액이라고 한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연수.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와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치도원가가 100만 원 있다. 근데 잔존가액이 10만 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90만 원 되겠죠. 치도원가 100만 원, 잔존가액 1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 이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로 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연수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이것을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내용연수를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시면요, 감가상각 방법이 나와요. 감가상각 방법에는 첫 번째 정해법이 있죠. 정해법. 두 번째 종일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네 번째 연수학기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해법, 그다음 두 번째 정율법,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해법. 정해법은요,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일법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액을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액 빼주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됐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이것을 내용연수로 나눠주게 되면 정의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일법이 나오죠. 정일법은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초기에는 크게 계산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작게 계산하는 방법, 이것을 정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일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율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율법의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은요. 기초 장부 금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기초 장부 금액,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어떤 책 보시면 기초 장부 금액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초 장부 금액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생산량 비례법 나오죠. 생산량 비례법은요. 자산의 총 사용 가능 시간에 대한 당해 연도의 사용 시간의 비율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 비례법은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액을 뺀 값에서 총 생산량분의 당의 생산량,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럼 이제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같이 이제 문제하고 같이 볼게요. 주식회사 경기는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기계장치 구입 가격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기계장치는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정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10%로 추정된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맨 끝에 보니까 감가상각률은 0.438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정유법, 정률법을 풀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메모해 두세요. 취득 가격 얼마죠? 취득 가격. 네, 1,000만 원 되겠죠? 취득 가격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잔존 가치가 있죠? 잔존 가치는 얼마가 되죠? 네, 100만 원 되겠죠? 잔존 가치는 100원. 그래서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취득 원가 10%를 잔존 가치로 추정하게 되니까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4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취득 원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 1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4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2020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되면요. 취득 원가가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에서 잔존 가치가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주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내용연수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감가상각해줘야 되겠죠. 나누기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얼마 나오게 되죠? 네, 225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균등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도 225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225만 원, 그 다음에 2022년에도 225만 원, 2023년에도 225만 원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얼마가 되죠? 네,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100만 원. 그래서 매년 균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정액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225만 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대변 쪽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2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연도가 되겠죠. 두 번째 연도에도 동일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2021년도에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225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25만 원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4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적으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225만 원 반드시 이렇게 기록해 줘야 되겠죠.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225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25만 원. 마지막 연도에도 감가상각비 225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25만 원.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된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정예법 이제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예법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률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률법. 첫 번째 이제 2020년도에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첫 번째 이제 2020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상각 안 했죠. 한 번도 상각 안 했으니까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죠? 네, 1000만 원 되겠죠. 어, 1000만 원 곱하기 0.43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438만 원 나오게 되죠. 438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미상각 잔액을 구하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취득원가가 1000만 원 있었죠.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무게 보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주게 되면 438만 원. 여기에서 0.438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나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461, 56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도 구하게 되면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무게 첫 번째 연도에 438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2461560을 빼준 거, 이것이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미상각 잔액 곱하기 0.438 이렇게 구해주면 세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대략 138만 3,99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43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은 두 개에 438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차변에 감가상각비 246만 2461560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 감가상각 두 개에 24615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13839990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두 개에 13839990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남는 최종 잔존 가액은 1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되겠죠. 마지막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일법, 정률법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마지막에 생산형 비례법 있죠. 생산형 비례법 문답을 읽어 보세요.
문제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또한 나오죠. 또한 이 기계장치는 총 1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생산량은 10만 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로 3번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량이 2만 개. 첫 번째 연도에는 2만 개가 되겠죠. 두 번째 연도에는 3만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3만 5천 개.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1만 5천 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는 치드 원가 1,000만 원에서 잔존 가치 100만 원 빼줘야 되겠죠. 9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900만 원 곱하기 총 생산량 10만 개 분의 2만 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900만 원 곱하기 20% 해주면 되겠죠. 20% 해주면 되면 1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18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연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27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 연도 2022년도에는 315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135만 원.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합하게 되면 9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900만 원에서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빼주게 되면은 남아있는 잔존 가액은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도 마지막에 100만 남고, 그 다음에 정리법도 마지막에 100만 남고, 그 다음에 생산기법도 마지막에 100만 원 남는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의에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이제 후속 원가가 나와요. 후속 원가,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 할까요? 잠깐 끊었다 할게요.